통해 와서 보니까 너무 다정다감한 그런 분위기고, 제가 환경단체 후원하는 것만 봐서 여러 번 되는데 환경단체가 제 친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부분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환경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미세먼지이세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왜 발생되어지는지, 우리 몸에 어떠한 피해를 발생하는지,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대책, 비전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48년도에 펜실바니아 도노라에서 사진들인데, 여기 자동차 보니까 먼지 하얗게 쌓여있고, 또 전봇대 전등도 켜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낮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에 소복히 쌓여있는 상태여서 이게 도시 전체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것도 런던 쪽에 1952년도 런던 스모그 때 사진인데, 보게 되면은 상점에 불도 켜 있고, 또 전체 먼지가 아주 소복하니 쌓이는 그런 양상에서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도 정오 때문에 낮 그림입니다. 낮인데 먼지에 뒤덮으면서 저렇게 오면은 상점에도 불을 켜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가 런던 스모그 때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런던 스모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냥 단순한 그냥 막대 그래프로 그래서 요 시기가 오면 미세먼지는 평상시에 3~4배 정도 이렇게 높아지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노출되는 그런 양상인데, 바로 요 대기오염이 있었던 요 시기 때 보게 되면은 사망자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간적인 배열들을 고려를 했을 때 미세먼지가 올라가는 그 시점 부분에 있어서 사망률도 치솟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를 흡입했을 때 이제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염증 반응과 또 질병의 이제 악화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천식이 악화되거나 또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이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혈관 속에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관이 이제 맥히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존의 심혈관이나 호흡기 질환자가 이렇게 고농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을 때 집단적으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죽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죠. 사람이 이게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한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뒤쪽에 가지 않느냐?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사람을 생명을 가상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집단적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됐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 이 런던 스모그 이제 사건 부분인데, 런던이 이제 그 바다에 가까이 있는 그런 양상이니까, 그러니까 해안과 바다 육지가 있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는 되게 육지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조금 온도가 더 높아지고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보면은 기온이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흐름을 보게 되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있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되게 오염물질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 같은 경우도 지상에서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대개는 이제 그게 이제 멀리 이제 비산에서
되게 확산하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더라도 집중적으로 고여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기온 역전 현상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해안과 육지를 비교해 봐서 보면은 땅 같은 경우에서는 금방 데워지고 또 금방 갖다 식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육지 쪽 부분이 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도시 전체가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환경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정체돼갖고 마치 큰 밀폐된 공간 안에 미세먼지가 계속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 같이 보면은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보면은 이제 몸에 그런 천식을 발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혈전증이나 심근경색을 통해서 사망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확 높았을 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근데 지금과 같이 뭐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국 수목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긴 하지만 이 정도로 보면은 고농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저농도의 이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낮은 농도면서 미세먼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서 저농도 반복 노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금 미세먼지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봄철에 이제 중국에서 영향 때문에 급속으로 높아지는 일들이 가끔은 있지만 기본적인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저농도로 만성적인 노출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치는 일상에서의 효과가 어떠냐 하는 거를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 연구 쪽 부분이 여기 보면 93년도에 미국의 6대 도시 연구를 통해 갖고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 조사의 의미가 뭐냐면 그 미국의 대표적인 6대 도시의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PM2.5라고 해갖고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파인 파티클에서 미세먼지인데, 보면은 이런 미세한 입자의 도시 농도하고 그 도시의 사망률이 기가 막히게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PM2.5 미세먼지 농도가 그 도시에 있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 인구 구조를 감안해서 표준화했을 때 그 도시의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밀접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부분들은 실험 연구나 이런 것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동물 실험은 특정하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농도를 주고 동물한테 이렇게 쏘이는 거니까, 보면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보지만 사람에서 이렇게 커브가 나오는 거, 이런 일직선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이펙트가 있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면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동물 실험과 똑같은 형태에 보면 극적으로 이게 선형 비례가 그래갖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지역에서의 사망률이 특징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93년도에 있었던 6개 도시 연구가 대기오염 부분에서의 위험성이 어떻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 연구라고 해서 보면은 기념비적인 연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그래? 그러면 미국에 있는 50개 주의 다른 도시들도 다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미세먼지의 농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마찬가지야. 미국에 있는 50개 주를 다 찍더라도 결국에서는 사망률이 높아지는 지역 부분은 역시 미세먼지 높은 부분들이 동일하게 관찰해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게 도시에서 우리가 여러 오염물질 부분들을 마시게 되거나 노출되는 부분의 상당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세먼지를 통해서 약이 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서 그 이후 과정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미세먼지 안에 어떤 성분이 이러한 이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래서 독성학적으로 보고 또 화학적으로 또 분석하고 이것 자체가
노출되고 난 다음에 세포 안에서의 어떤 변화를 거쳐서 결국에는 질환이 되고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이제 규명하는 연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출되고 난 다음에 증상이 조금 있지만 또 약물 사용도 되지만 나중에는 조기 사망이 되는 데서 이게 미세먼지의 영향이라는 것들이 피라미드 구조 굉장히 광범위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고 도시에서 보면은 도시민들이 받고 있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보면 대기오염의 영향에 의존하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을 했고요. 몸의 염증 반응이라든가 폐기능조화라든가 또 몸에서의 암 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연구 자료가 이제 축적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축적되어져서 상납적으로 우리 몸에서 미세먼지 영향이 어떻다는 것들을 이제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쪽에서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 부분이 그것이 사람에게서 명백하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정의했고 2013년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북한군은 도시의 대기오염, 우리가 마시는 공기 자체가 1급 발암물질이다. 그냥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고 도시의 대기오염 그 자체가 보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숨을 안 쉴 수가 없는데 숨을 안 쉴 수가 없죠. 보면은 근데 매일 1급 발암물질을 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발암물질 노출되고 일상적으로 그렇다는데 굉장히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적으로 발암물질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것 자체가 보면은 산출해 보니까 담배를 위해서 발생되어지는 사망자보다도 더 사망자 수가 많다 하는 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통해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700만 명이 된다. 여기는 뭐 숫자가 700이 돼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네네. 700만 명인데 폐암 발생도 되지만 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 하기도 질환과 만성 폐성 폐질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들이키면은 염증 반응이 주로 일어나서 폐가 망가지고 만성 폐성 폐질환이나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미세먼지를 통해 들이켰을 때 나타나는 많은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기도까지 깊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 간혈관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가스관이 폐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그것이 혈관을 따라 들어가서 결국에서는 뇌혈관을 막거나 심혈관을 통해서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거가 거기에서 사망자 수를 늘리는 중요한 기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협심증하고 뇌졸중이 있는 거는 결국에는 혈관을 막아서 혈관이 망가져서 결국에서는 사망에 이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연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주로 서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이쪽 지역이 보면 제일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그 수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국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국이 10이라고 보면 우리가 1 정도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훨씬 작은 3 정도나 우리의 3분의 1 정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년 동안의 사망자가 한 25,000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3만 정도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로 한 사망자가 1년에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북쪽은 추우니까 난방을 안 할 수 없잖아. 근데 그쪽에서는 주로 이제 저질탄을 쓰고 뭐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어지죠. 그래서 쭉 노출되면은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북쪽에 있는 쪽하고 따뜻한 해안 쪽에 북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평균 수명을 미세먼지랑 차로 보니까 나중에 수명차가 8년이 나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그냥 따뜻한 쪽으로 8년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한 80세 정도 산다는 중국보다 조금 더 못 살지만은 10분의 정도는 한번 보죠. 그러니까 그 피해 자체는 중국은 이제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나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피해 노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대기오염에 노출돼서 있는데 95년서부터 2017년도에 미세먼지에 이제 7개 도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천 같은 경우가 평균 2017년도가 46 마이크로그램 흡입메타 정도로 7대 도시 중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미세먼지 조금. 초미세먼지는 조금 떨어지는데 미세먼지 부분은 아직도 대도시 중에서 인천 부분이 미세먼지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또 열받게 하는 소리를 보면 제일 나쁘고 피해가 크고 또 그게 기재가 어떻다는데 결국 종착지가 인천이 제일 높더라 이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드시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나타난 걸 보게 되면은 입자 크기하고 성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깊이 들어가고 거기에 독성 물질이 얼마큼 이제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발암물질이나 또 생식 독성 물질이나 또 기관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미세먼지의 독성 건강 영향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뽑기를 통해 들어가서 이제 맨 끝에까지 전달되어지면 여기에 페포, 알베올라, 허파카리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0.1 마이크로메타 정도니까 백나노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보다도 초미세먼지 그런 정도가 더 왔다가 페퍼에 많이 쌓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폐 깊숙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극미세먼지, 나노 입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입자가 이렇게 작으면서 보면은 독성 물질이 많은 부분들이 주로는 연소 과정이라든가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출된다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입자가 굵을 때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신체 방어 기전이 돼 있어요. 기침이나 가래나 선모 반응을 통해 갖고 걸러내는데 입자가 굵은 거는 다 걸러내. 반사. 그런 부분인데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깊숙이 들어가서 염증 반응이 되고 잘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독성 있는 입자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신체 방어 기전을 무기력화시키면서 깊숙이 침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했다고 하지만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이 200년 동안 있는 변화가 사람의 진화 과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면은 인체의 건강 유지 기능들을 손상시키면서 이제 작은 입자 자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촉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건데 여기 이제 페포라고 해서 서파카리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입자 자체가 보면은 여기 이제 그 페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페포를 속에서 이렇게 탄직장을 통해서 페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핵에 있는 DNA 유전체하고 결합되어지면서 유전체가 일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촉발하게 되면은 그러면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이렇게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염증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를 불러오거나 또는 면역 질환의 교란 증상이 있거나 염증 반응을 촉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몸속에 이렇게 이제 그 산화 손상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면은 요 밑에 쪽 부분들은 입자가 고운 형태는 우리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지 않는데 작은 입자
PM2.5 같은 입자가 되면은 여기에 오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 박혀 있어갖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에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부분인데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미쳐서 결국에서는 질병을 촉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어느 부위에 손상을 주느냐, 그리고 손상을 주는 기전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자현목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세포가 망가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 PM2.5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한 4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40분 정도로 아주 미세한 거니까 그런 게 이제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경우인데 여기 탄소 알갱이에다가 아까 쪽에 발암물질, 뭐 질산염, 황산염, 다반영적 탄화소 이렇게 뭐 안 좋은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코팅돼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마신다고 하는 건 안 좋은 물질 액기스로 하고 보면은 그걸 한꺼번에 들이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좋은 걸 갖다 그 액기스로 해갖고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은 몸속 깊숙이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호르몬 교란 효과 부분도 있고 발암물질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유해 물질 덩어리를 탄소 알갱이가 코팅된 상태로 오면 이렇게 해서 몸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유 차량에서는 디젤 연소 물질이 애들한테 천식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디젤 연소 물질에 노출되어지면 염증 반응이 있고 또 그 안에 면역세포가 오면은 과잉 만들어져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유 차량,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분진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했고 특히 이제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천식을 유발하고 이것 자체가 발암물질로 작용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경유 차량, 노후된 차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터를 차량해서 보면은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필터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오면은 필터를 갈아주지 않으면 마찬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경유 차량 자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필터를 장착하더라도 시간적인 문제지 역시 위험 물질을 배출하기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조금 그림으로 해서 탄소알갱이에다 이렇게 여러 물질들이 있는 칵테일 같은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돈 생활에 있으면서 이런 칵테일을 평상시에 많이 드시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부분이고, 이게 이제 미세먼지의 화학적 구성에 대한 독성 물질, 발암 물질, 생식 독성 물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가스성 물질이고, 이제 독성이 있는 중요한 가스성 물질, 그 다음에 이제 디디온스 물질에서 독성이 있는 물질들의 주요 리스트를 하니까 40개의 독성 물질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를 통해서 흡수하게 되면은 그 안에 위험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애들한테서 발달 장애를 유발하거나 그럼 애들이 머리를 지능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또 호르몬 교란 증상이 있어서 발달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물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제 연소 물질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우리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의 뇌나 뇌 심혈관절이 제일 사망 원인이 큰데 그런 것과 다 연관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휘발유 속에 있는 납이 IQ를 떨어뜨린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규명한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모가 노출될 때는 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4차선 도로 이상 아니면은 고속도로 근처에 있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바닥에 보면은 먼지가 깔려서 하루에 2번 이상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 있죠. 그쪽 오면 그때 산모가 있으면요, 보면은 추적을 해봤더니 자폐아나 주력의 과잉 행동 장애를 낳을 확률이 40% 이상 높아요. 산모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 천식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안에서 오면 먼지가 이렇게 수북히 쌓이고 이 청소하지 안 되는 집이 있으면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빨리 가서 조용히 집을 팔아. 왜 그러냐고 하면은 임종환 교수 그렇다면 집값 더 떨어지니까 그러면 급한 일이 있어 판다. 라고 했는데 도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흡수하는 주요 통로가 미세먼지, 특히 도로면에서 유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비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애가 있거나 어르신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특히 산모가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특히 애들한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주로 연구를 했던 부분이 이렇게 산모가 노출됐을 때 왜 보면은 조산화 발생이 늘어지느냐, 애가 왜 보면은 체중이 떨어지고 발달 장애가 있느냐, 어떤 기형이 발생되느냐 하는 것과 제가 주로 연구한 내용 부분입니다. 기형도 특수한 기형 형태가 왜 나타나느냐 그런 부분이 주로 제 연구 분야여서 미세먼지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그 피해 자체가 이제 심각하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조산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데 산모를 추적해서 보니까 미세먼지 있으면요 임신 주수가 짧아져요. 그렇죠? 이런 형태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임신 주수가 짧아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보니까 미수가 발생이 점점 된다. 그래서 몸에 염증 반응이 있게 되면 그것 자체를 이게 조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산모가 염증 반응이 쭉 있어서 자궁 속에 태아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요 산모의 몸에서 보면은 이 오염된 산모의 몸하고 태아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 몸에서 애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염증 반응 부분들이 자궁 수축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으니까 빨리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발생된 거가 이제 조산화인 경우이기 때문에 조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 도시 생활에 있어서 산모가 미세먼지에 노출된 것을 모니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미세먼지가 이런 애들의 면역학적 갑자기 이상을 일으키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면역학적 기전 부분의 어떤 부분이 주로 새로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주로 민감하게 화학물질의 발생을 일으키는가 하는 부분들을 추적한 연구가 최근 연구를 통해서 보고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이 뇌에 대한 그 변화가 최근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는 쪽 부분인데요. 사람의 뇌를 해부할 수가 없으니까 개를 미세먼지에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개를 뇌에 대한 부검을 했을 때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면 뇌혈관 주변으로 미세먼지의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혈관 주변 내에 이렇게 보면은 탐색세포라 해서 미세먼지를 잡아먹는 이제 마크로파지 탐색세포가 많이 쌓이는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많이 노출될수록 역시 뇌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서 치매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보면은 정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보면은 주로 도로에서 비산된 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 부분이어서 이제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신적인 염증을 나눠주고 이게 이제 혈관 쪽에 손상을 갖다 주면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부분들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독성학적 연구나 역학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중에 주로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이 암이나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폐렴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많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이렇게 혈관 쪽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 쪽을 했고 여기 이제 제가 수도권에 있어서 주로 사망률을 얼마큼 높이냐는 것들을 분석하는 건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에서의 미세먼지의 농도물인데 여기 이제 2023년 정도가 되면은 18가 미세먼지 PM 2.5를 18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미터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 하는 것들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로 사망률이 얼만큼 떨어뜨리냐 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정부의 정책이 얼만큼 시민들에게서의 사망 위험을 낮추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경우는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도를 기존에 보면 제일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GDP의 0.65% 정도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회적인 손실이 난 것으로.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한 5분 정도 해갖고 어떻게 할지 대안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출원이 문제인데 수도권은 주로 경유 차량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전국적으로는 이제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송 분야, 교통 분야 쪽에서 오염원을 관리할 부분이 있고 또 산업 분야 쪽에서 여기 노후된 석탄 발전소라든가 이런 발전 쪽이나 산업 분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차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어서 산업에서 발생한 오염원 여기 뭐 금속 산업이나 비금속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서는 산단이 같이 끼고 또 보면은 공항이 있고 수도권과 근접하기 때문에 교통오염원의 노출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염원이 많은 것이 문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오염원 같은 경우도 주택가하고 뒤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큰 거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화력발전소가 문제가 되는데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영흥 같은 경우에서는 딴 데는 이제 LNG 쪽이나 청정연료를 쓰는데 이게 이제 유연탄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북을 가면은 사실은 여기는 LNG 있고 그 다음에 유연탄이 하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LNG가 없어요. 거기 갔다가 유연탄으로 도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이 이런 조건이 있는 것도 수도권의 영향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다. 충북 가서는 거기에서는 훨씬 더 석탄 발전소가 더 많이 밀집되어 있고 피해가 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변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경유 차량 부분이 느려 휘발유차를 갖다가 추월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쪽 부분인데 요가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린 건 2014년도에 경유 차량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환경 기준치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봤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키는 경우에서는 요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기준치가 오면은 유로 5, 6, 유로 5나 4 같은 경우는 다 상회하는 거예요.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지는데 기업이 경쟁이 되니까 서류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서 외국에서는 소송이 되고 막 이런 형태여서 폭스바겐이 보면은 여기에서는 소비자한테 사죄하고 미안하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 폭스바겐이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고 했더니까 폭스바겐이 내놓은 조처가 보면은 할인율을 약간 보면은 조정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는 뭐 폭스바겐 항의를 했는데 우리한테 거꾸로 폭스바겐이 부인이 되는 거야. 이 틈에 한번 독일차 타보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런 상태니까 실제로 보면은 폭스바겐이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도 문제고 보면은 경유 차량 자체를 환경차로 등록해주고 경유 차량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유 차량을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썼는데 다른 나라는 거꾸로 했어요. 그렇죠. 보면은 휘발유 차까지도 오면 2030년대 다 오면은 바꾸자. 그렇죠. 그래서 2030년 정도에 모든 화석 연료로 가는 차를 보면은 판매, 생산 중단시키겠다. 유럽의 그런 변해 보는데 우리는 기업이 나라 거꾸로 갔던 거예요, 실제로. 네. 그리고 유럽에 쫓겨갖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오면은 경유차량을 팔 때 그것도 서류를 조작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 얼만큼 한심했는지를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게 되면은 이런 이제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폭스바겐 사태 있기 전에 제가 이제 학술지에다가 보면은 디젤차가 계속 문제가 된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엔진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경고했던 부분입니다. 인천에서의 햇빛 발전소 그리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자. 그리고 오늘 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있던 문제가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되도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는 안 나가시는 게 좋고요. 마스크 불가피하게 나갔을 때 마스크를 사용해야죠. 근데 마스크 거기에 보면은 뭐 KF80이라든가 여기에 80%를 걸러준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보건 황사 마스크를 당연히 쓰고 외출 오고 난 다음에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다 보면은 세면을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닦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보면 이게 몸 안에 들어있는 염증 반응이 있는 부분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를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어야지만 뭐가 이렇게 한가다. 그게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일을 드셔야 돼요. 과일 채소. 돼지고기 먹는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야지 속에 있는 기름이 쫙 보면 닦아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 부분이고 여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실천이나 팁을 드려서 같이 해결된 문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진행돼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까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손상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한 것들도 강조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가서 집에 돌아가서 강아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최근에 몸이 안 좋았거든. 너는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리고 강아지를 끌고 공원에 나왔어요. 같이 뛸 줄 알았어. 강아지는 뛰는데 자기는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갔다 같이 뛰어야 되는데 차에서 갔다가 이게 운전하고 있고 강아지만 뛰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변화를 했을 때 같이 우리가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는 것과 실천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취약한 그룹에서의 건강 문제가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오염원 관리 부분과 시민 건강 대책을 한 몫을 내서 계속 인천시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고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오늘 시민들이 향이 오른다면 저희 전문가한테 쭉 달려와갖고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했냐 이런 요청하는데요. 안 해요. 우리 전문가가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환경단체, 시민들이 조금 더 강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식의 대전환이 중요하다. 중요한 유해물질, 독성물질 자체가 미세먼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 약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것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 교통 정책 이런 부분들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회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같이 실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